우리 산술기하 평균 쓸 때는 아까 전에 뭘 확인하고 시작했었냐면 A하고 B 두 숫자가 모이다? 양수이다는 조건을 확인했었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시작 자체가 산술기하고 좀 달라요. 보시면 A, B, X, Y가 무슨 수일 때? 실수일 때는 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A, B, X, Y가 실수일 때.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을 증명해 달라는 거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AX 플러스 BY의 완전제곱보다 라고 하는 식을 증명해 달래요. 여기 보이시는 이 어마무시하게 생겨먹은 이 식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시가 제자고 슈바르츠가 스승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내가 엔간하면 난 그 애들 강의하면서 애들 좀 호기심을 자극시키려고 수학사적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유튜브도 그렇고 옛날에 책 같은 거 겁내보고 막 그러니까 뉴턴이 또라이였어 뭐 이런 애들 되게 좋아하잖아. 이것도 내가 알아보다가 실패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코시가 제자고 슈바르츠가 스승이 맞을 거예요. 알고 있기로는. 근데 정확하지 않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코시가 수학사적으로 되게 뛰어난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뛰어난. 미안해요. 한글을 잘 몰라요. 코시가 되게 야 서유하고 저 독특이 두 명 다 기록해라 숙제 아니었나 알겠지? 나 오늘 지적한 두 명. 이것들 무서워. 그래 좋아. 다 올라갔다 이거지. 그러니까 코시가 되게 뛰어난 수학자인데 수학사적으로 그러니까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물리 이쪽에도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연구했던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제자를 가르쳤을 때 심정. 그러니까 청출어람이라는 건 되게 좋은 표현이고요. 사실 선생님들도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애가 딱 그러니까 선생님 왜 그런 거 있잖아. 딱 갔더니 얘가 막 전교권이 아니라 전국권이 애들이 가끔 있잖아요. 모의고사 봤는데 전국에서 막 100등 막 이런 애들 있어요. 가끔 모의고사 딱 받아오면은 모의고사 몇 등했어? 그러면은 뭐 몇 퍼센트야 묻는 것도 아니고 1%, 2% 이것도 아니고 전국 등수가 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등수는 보통 뭐 2만, 24만 몇 청 이렇게 나오잖아. 거기 중에서 12등 뭐 이렇게 딱 찍혀 있으면 이질적인 느낌이 딱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내가 얘를 가르쳐도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게 내가 얘를 가르쳐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되게 뛰어난 제자가 있었을 때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좀 조심스럽겠죠. 그렇지 않겠니? 딱 말할 때 내가 말을 하니까 지금 독특이처럼 선생님 코시가 선생님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 딱 나오면 이 새끼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됐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코시가 실제로 스승을 무시했냐고 그러진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슈바르츠라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계속 자괴감으로 남아 있었겠죠. 계속 이게 뭔가 쳐다볼 때마다 눈빛을 보면서 어씨 얘가 혹시 내가 지금 틀린 걸 알아챈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견제도 받았는데 또 그만큼 뛰어나니까 또 내보낼 수는 없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그래갖고 코시가 이 부등식을 만들었었는데 이 부등식을 이제 슈바르츠 교수님 연구실에서 같이 나온 거다 보니까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나갔대요. 코시가 그거 보고 분노를 한 거죠. 씨발 내가 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래갖고 슈바르츠 코시 부등식이라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코시가 또 빡친 거죠. 내가 먼저 발렸잖아.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최연소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일단 코시가 스승인지 슈바르츠가 스승인지 그게 정확하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예,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해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코시가 스승인지 슈바르츠가 정확하다 보니까 이 썰을 못 풀겠어 잘. 근데 아무튼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저 부등식에. 증명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너희들도 할 수 있을 만큼. 처음에 발견하기 힘들지 증명하는 건 언제나 쉬워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잠깐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예요.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 중에서 누가 더 큰이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빼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이 식에서
ax 플러스 by의 완전제곱식을 빼면요. 전개합시다. 얘 전개했더니 a제곱 나올 것이 a제곱 x제곱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a제곱 y제곱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x제곱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y제곱까지 나오는 게 앞에 있는 식의 결과잖아요. 뒤에 있는 식을 전개해보시면 a제곱 x제곱 나오는데 마이너스니까 얘가 사라지죠. 그리고 b제곱 y제곱 나올 것인데 마이너스가 역시 사라지죠. 뭐가 최종적으로 남게 되냐면 마이너스 2배의 abxy가 나오게 되는데 그 abxy를 aybx라고 그냥 순서만 살짝 뒤집어서 쓸게요. 여기 또 제곱 없다는 거 누가 지적하기 전에 빨리 써야죠. 여기까지 하시겠죠. 그러면 아마 너희들이 겉으로 보이는 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얘는 ay의 완전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ay는 여기 있고요. 얘는 bx의 완전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그 bx는 여기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식의 결과가 추운 말을 하세요. 떨고 있지 말고. 왜 다들 뭐 이렇게 알래스카 찍습니까? 히말라야 이런 거 찍어요? 난 가야 한다. 여기는 이 식의 결과가 무언가의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거죠. 즉 최종적인 결과가 ay-bx의 전체 제곱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결과를 가게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돼요. 언제 등호가 성립합니까? 라고 하시면 ay-bx가 0일 때 성립하겠죠. 그래서 ay는 bx랑 같다라는 상황인데 이 식은 좀 찾기가 힘든 식이어서 재정리를 한번 합니다. 어떻게 재정리합니까? 라고 하시면 양변에 xy를 나눠버리면 이렇게 정리가 되기도 해요. x분의 a는 y분의 b입니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양변에 by를 나눠버리게 되면 by를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면 여기는 b가 없으니까 b가 분모로 가고 y가 사라지고요. 여기는 b가 있고 y가 없으니까 y가 분모로 가고 b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기도 해요. b분의 a는 y분의 x다.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얘 또는 얘로 보통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오케이. 문제에서 잠깐 확인해 보시면 그러니까 x분의 a, y분의 b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사실 얘네들은 위치에 대한 관계가 없죠. 왜냐면 곱하기 때문에 자리 바꿔도 충분하다고요. 따라서 요거분의 요거분의 요거라고 읽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오케이. 두 번째는 어떻게 읽어도 괜찮냐면요. a분의 b, 요거분의 요거, 그 다음에 요거분의 요거라고 읽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도찐 개찐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기하로 증명하는 문제들이 이제 학교에서 은근히 많이 출제가 돼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하라는 거는 너희가 지금까지 산수기하 평균, 근데 너희가 조금 장한 건 그래. 내가 아까 수업 시작했을 때 애들 오늘 할 거 좀 어려워라고 얘기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게 어려운 게 언제 나오지라는 표정을 계속 듣고 있는데 어려운 거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지금. 그러니까 물론 제가 설명을 되게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지금 잘하고 계세요. 앞에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증명했던 것들이 이제 내가 그래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생각이 드시면 여기까지도 별 문제 없이 그럴 수 있겠어 생각이 드시죠. 근데 기하로 증명하는 거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좀 낯설어서 애들이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하로 접근하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하고 갈게요. 얘가 일단 1번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 기하로 증명하는 건 이렇게 한번 증명해 봅시다. 여기 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쪼갤 겁니다. 이렇게. 약간 망한 듯. 망필인 듯. 뭐 어쩌겠어요. 망했는데. 다시 그래야죠. 미안해요. 되게 뭐라 그래. 어디가 망한지도 모르겠죠. 예. 귀신 같았어요. 좀 뭔가 그림이 비슷해 보여 애들도 그렇게 했구나 생각하죠. 요 변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하고요. 요 변의 길이를 우리가 y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변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하고요. 요 변의 길이를 b라고 합시다. 삼각형이 어떻게 배치되는 거냐면 여기가 또 x가 되고요. 여기가 또 y가 되고요.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되도록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런 도형이 있어요. 예, 짜증나죠? 망했어요? 정사각형은 아니죠. 왜냐면 x하고 a하고 b하고 x가 같은 길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같은 길이는 아니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직사각형이에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얘들아,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겠어요? 네, a 플러스 y랑 x 플러스 b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 도형을 재배치를 할 겁니다. 재배치를. 근데 어떻게 재배치할 거냐? 잘 봐. 여기서 보이는 이 노란색 선의 길이가 얼마겠어라고 하시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그렇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겠죠. 여기는 이 녹색 선의 길이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루트, 그렇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이렇게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 안에 있는 이 사각형은 이 전체로 이 사각형, 큰 사각형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사각형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면 보장을 당연히 못해요. 근데 이거는 같죠.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죠. 마찬가지로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안에 보이는 이 조그만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입니까? 직사는 아니에요. 평사예요. 평사. 직사가 될 수도 있지만 평사라고 보는 게 보편적인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지금 뭐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평사일 거라는 거죠. 평사.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기 시작할 거냐면 여기는 이 사각형을 다시 한번 그리려고 해요. 근데 어떤 목적을 갖고 그릴 거냐면 평사로 그릴 거예요. 평사로. 그러면 노란색 선분의 길이가 이렇게 배치되게끔, 뭐라고 했어? 내가 평사로 그릴 거라고 했어요? 직사로 그릴 거야. 직사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녹색 선의 길이가 이렇게 직각으로 배치되게끔. 정확하게 여기가 뭐가 되게끔?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배치하겠다고요. 재배치할 거예요. 막 아들아, 삼각형에 어떻게 갖다 배치하면 되냐면 얘가 뚝 들어가고 여기다 갖다 두면 되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갖다 붙겠다. 됐니?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직각삼각형 하나 이렇게 갖다 붙겠다. 됐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이렇게 하나 갖다 붙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삼각형 하나 이렇게 갖다 붙을 거라고요. 여기 있는 겉에 있는 이 큰 사각형은 삐뚤빼뚤한 사각형이에요. 지금 가운데 있는 사각형을 평사에서 뭘로 바꾸겠다? 직사로 바꾸겠다 목적 갖고 있는 사각형입니다. 이 큰 거요? 그렇죠. 사각형은 아니죠. 왜냐면 얘가 막 직선으로 가진 않을 거니까. 저기 있는 도형을 그대로 갖다 붙인 건데, 삼각형들 그대로 갖다 붙인 건데 안에 있는 사각형이 평사에서 직사로 바뀌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 넓이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얘 넓이는 삼각형 요 길이, 여기가 녹색을 갖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A면 여기가 B겠죠.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랑 같죠.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 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여기는 X일 거고 여기는 Y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겠죠. 됐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이제 직사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 두 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여기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까지 아시겠어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 얘하고 얘하고 넓이를 합친 게 A 곱하기 B잖아요. 그래서 AB가 일단 하나 나올 거고요. 요 도형이랑 요 도형이랑 넓이를 합친 게 얘네들 이렇게 갖다 탁 낀다고 하면 직사각형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가 A, 한 변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 되니까 A, XY가 되겠죠. 요 도형의 넓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형의 넓이.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합쳐서 직사각형 만들어서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서 AB라고 하는 넓이. 요 도형하고 요 도형하고 넓이를 이렇게 합쳐서 X 곱하기 Y라고 하는 넓이가 된 거죠.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 넓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얘하고 얘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 쓰면 되겠다까지 아시겠어요?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요 도형의 넓이다까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체를 증명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면 잘 오신 건데 기하는 경험하지 않으면 혼자 생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의 기억에 대한 경험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아가들아, 얘 넓이는 이렇게 될 것이고 얘 넓이는 이렇게 되겠다까지는 이해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이 생각만 마지막 한번 해보세요. 두 도형 중 누가 더 넓이가 클까? 같다고요? 신박하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떤 게 더 클까요? 어떤 게 더 작을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럼요. 생각을 좀 해야죠.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수아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려져 있는 전체 도형의 넓이와 이쪽에 그려져 있는 전체 도형의 넓이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도 있고요. 큰 것 같아요도 있고요. 재밌어지네요. 예. 자, 그러면 달라요에 머물지 마시고 누가 더 커요? 예, 얘가 더 커요. 왜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 삼각형의 넓이는 얘랑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넓이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가운데 있는 이 사각형이 평사이냐와 직사이냐에서 발생해요. 우리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흰색 선의 길이 갖고 있고 여기서 노란색 선의 길이 갖고 있는 평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평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도형을 이렇게 잠깐 그려놓읍시다.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한 거냐면 여기 있는 변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얘를 뭘로 바꿔보자? 직사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노란색 선의 길이는 그대로 두시고 흰색을 여기가 수직이 되게끔 세우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긴 도형이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사나 평사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여기 있는 평사의 높이는 평사의 밑변은 얘라고 봤을 때 높이는 얘가 돼요. 그에 반해서 직사각형의 높이는 얘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평사의 넓이가 큽니까? 직사의 넓이가 큽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 도형하고 넓이의 차이는 어디서만 발생하냐면 삼각형은 그대로 똑같이 옮겨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안에 찡겨있는 사각형이 평사입니까? 아니면 직사입니까?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직사각형이 같은 변의 길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각형이라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평사의 넓이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다만 이 안에 있는 게 너네가 지금 계속 아까 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 저게 직사각형이에요 평사각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이 평행사변형이 때로는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도 직사각형이라고 한다면 같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그럼 아까도 생각 좌변 전개했더니 뭐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은 AX 나오시고요. 그 다음 플러스 AB 나오시고요. 그 다음 플러스 YX 나오시고요. 그 다음 플러스 BY 나오시겠죠? 오른쪽 우변과 비교해 봤을 때 ABXY는 그래서 사라져요. 됐습니다? 오케이? 쓸데가 없어서 이 도형을 지울게요. 예, 그 다음에 좌변에 남아있는 식을 보니까 뭐가 남아있냐면 AX 남아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BY 남아있죠. 그리고 얘는 작거나 같답니다. 뭐보다? 얘보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A하고 X하고 B하고 Y는 도형의 변의 길이였기 때문에 양수라는 것이 보장이 돼요. 즉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양수에서 부등식의 대수관계는요 제곱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요 식이 루트가 벗겨지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여기는 이 식을 제곱하게 되면은 ax 플러스 by의 완전 제곱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결과가 뭡니까?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언제 증명하냐면요. 사실 기하로서 증명하는 방법 자체가 얘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긴 해요. 얘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로 나올 때가 아주 가끔 있고요. 네, 가끔 있고 아주 가끔. 근데 너희 학교에서 이번에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 하면 1% 미만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요. 이 과정을 보여주다가 중간마다 빈칸을 뚫어놓는 거죠. 다음 빈칸에 알맞는 식은. 예, 그 식은요 생각보다 자주 출제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자주 출제가 돼 왔었어요.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은 항상 너희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너희가 문제를 풀다가 자꾸 이런 거에 위안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착각하면 안 될게요. 너희가 공부할 때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워야 될 건 뭐냐면요,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 예, 그거에 신경을 곤두세워야지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를 만족을 느끼면서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 것 자체는. 다만 제가 지금 말을 의도적으로 천천히 하고 있으면서 시간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상황에 대한 것들이 아직 안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셔야 돼요. 이런 것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공부는. 아시겠죠? 하세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합시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다시 한번 써볼 건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조금 길어서 애들이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걸 외우려 하지 마시고, 외워봐야 별 의미 없으니까 수학 공식들은 항상 계속 증명해내면서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게 익숙해져서 다시 한번 써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ax 더하기 by의 완전제곱보다 라는 식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특징이 무엇이냐면 a, b, x, y라고 하는 문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얘는 무언가의 제곱이고요. 무언가의 제곱이 나와요. 그리고 무언가의 제곱이 나오고요. 무언가의 제곱이 나와요. 이 식은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라고 하시면 앞에서 나와 있는 이 식들의 곱인데, 애기들아, 덧셈도 교환법칙 성립하고 곱셈도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사실상 얘랑 곱해한다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맘만 먹으면 얘랑 곱해도 되고 얘랑 곱해도 돼. 다만 이건 안 돼. 동그라미랑 세모랑 곱하는 건 안 돼. 동그라미랑 네모랑 곱하고 동그라미랑 별이랑 곱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동그라미랑 세모랑 곱하고 네모랑 별이랑 곱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쓸 때는 동그라미와 네모를 곱하는 걸 많이 선호하긴 하나, 맘만 먹으면 얘네들 자리 바꾸는 건 일도 아니라서, 오케이? 다른 갈호에 있는 놈과 섞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어? 당연히 그 다음 놈 뭐가 됩니까? 세모랑 별이랑 곱한 놈이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의 전체 제곱의 구조를 갖고 있어. 여기까지 아시겠어?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건 뭐냐면, 제곱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특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제곱이 많이 등장한다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특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제곱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문제에서 x 플러스 y가 3이라고 줄 때가 간혹 있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x 플러스 y라고 하는 값은 무언가의 제곱이 아니니까 동그라미와 세모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 그치? 무슨 말이겠어? 즉 차수를 보면서 얘네들 위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 게, 잘 봐. 내가 지금 여기 무언가의 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x는 뭐의 제곱이냐면 루트 x의 제곱이라 봐도 괜찮은 거야. y는 루트 y의 제곱이라 봐도 괜찮은 거야. 동그라미가 루트 x고 세모가 루트 y니까 동그라미에 루트 x 갖다 쓰시고 세모에 루트 y 갖다 쓰신다는 뜻인 거야.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문제 내에서 이렇게 1차식을 줬는데 뜬금없이 루트 x, 루트 y에 관한 무언가를 물었다라는 뜻은
얘하고 얘가 제곱 관계에 있는 식을 물었다라는 뜻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해 달라라는 힌트야. 아시겠니? 그리고 아가들아, 이 식을 보면서 너희가 동그라미의 제곱이 있는 부분과 동그라미만 있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잖아. 그러면 현재 여기서 동그라미가 루트 x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동그라미의 제곱일 것이고 그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야 라고 하시면은 얘가 1인 거지. 세모가 루트 y라고 했는데 루트 y의 제곱이 보이시니까 이 앞에 곱해지는 3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게 별인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1과 3을 갖다 쓰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산수유기하 평균에 비하여 뭐 대수적인 증명은 그나마 좀 간단할 수 있어도 기하적인 증명 자체가 일단 조금 어렵고, 두 번째는 적용시키는 것도 앵간히 너희가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뭐야 라고 한 생각으로 넘어갈 때 되게 많은데, 좋은 거부터 들을래? 나쁜 거부터 들을래? 좋은 거? 산수유기하가 더 많이 나와. 산수유기하가 더 많이 나와 문제로. 예. 나쁜 거는 코시-슈바르츠가 안 나오진 않아. 비중으로 따지면은 산수유기하가 한 7대3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산수유기하의 출제 빈도가 높고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산수유기하예요. 근데 그렇다고 코시-슈바르츠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는요 반대의 상황도 많이 나타나요. 왜냐면 코시-슈바르츠가 어려워서. 너네 학교가 너네들을 굉장히 이렇게 우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애기들 막 이러면서. 예, 그렇죠?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100% 나옵니다. 쉽게 생각하는 건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려워하는 것들을 항상 더 풀어볼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 문제 2번도 풀어봅시다. 23-5번. 23-1번은 생각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하면서 풀었으니까 넘어가고요. 2번 문제 봐보세요. x, y가 뭐이고? 실수이고라고 했어요. 아마 산수유기하 평균을 썼다라고 한다면 xy가 실수이고라는 조건을 안 줬을 겁니다. xy가 양수이고로 해서 시작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래놓고 뜬금없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입니다 라고 한 식이 나와요.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3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자, 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범위. 산수유기하 평균은 최소값을 구하세요 혹은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되게 명시해 줬는데, 코시-슈바르츠는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물어보는 것도 가능해요. 최대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즉 문제 내에서 최소값을 구하세요 혹은 최대값을 구하세요 혹은 둘 다 구하세요 라는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그리고 최대 최소를 다 구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을 범위를 구하세요라는 말로 표현할 때도 있는 겁니다. 자, 특징 잡아내 보시면 xy가 실수라는 특징이 있고요. 양수가 아니라 실수다. 그리고 범위 구하세요라는 얘기는 최대 최소를 다 구하세요라는 뜻으로 해석했을 때, 오케이? 이거 냄새가 살살 난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게다가 제곱식이 보이면 확정적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곱이 보이기 시작한다. 주어져 있는 식이 x인데 x의 제곱 보인다. y인데 y의 제곱 보인다. 코시-슈바르츠다. 코시-슈바르츠다 라고 결정이 나버리시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틀을 써놓고 시작하세요. 처음에 당연히 힘듭니다. 자, 천천히 갑시다. 제가 뭐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냐면 동그라미의 제곱 더하기 세모의 제곱 곱하기 네모의 제곱 더하기 별의 제곱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동그라미 네모 더하기 세모 별이라고 하는 식의 완전제곱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적절하게 갖다 집어넣을 것인데 너희가 보시다시피 여기가 x고 여기가 x제곱이야. 오케이? 막아서 생각. 좌변에 있는 식들은 다 무언가의 제곱식들이었고 우변에 있는 식들은 그 무언가의 제곱이 없어진 식들이었어. 됐어?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기에 3x 플러스 y를 왼쪽에 배치하겠어? 오른쪽에 배치하겠어? 오른쪽.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내가 3x 그 다음에 1y라고 쓰시게 되면, 오케이? 자, 동그라미 자리가 3이 들어갈 것이고 세모 자리가 1이 들어간다. 됐어?
됐어? 동그라미 자리가 3이 들어갈 것이고 세모 자리가 1이 들어간다 됐어? 오케이? 두 번째, 네모 자리에 x 들어갈 것이고 별 자리에 y 들어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10이 하나 나올 것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오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 2라고 얘기해 줬죠. 그리고 그 새끼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3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보다요. 되십니까? 얍. 천천히 쓰면서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천천히 쓰면서 따라오시라고 했지 천천히 포기하란 말 안 했습니다. 지금 너희들 표정은 천천히 포기하고 있는 표정들이야.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얘기를 하세요. 저 수화를 몰라요. 네. 말로 하십시오. 자, 그럼 아가들아 이거 보이시니? 여기 있는 이 식의 완전 제곱식이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너희 이건 많이 했잖아. 여기 있는 이 식의 범위는 작거나 같아 얘한테 루트 씌우니까 20의 루트 씌우니까 얼마? 2 루트 5보다. 얘는 크거나 같아 뭐보다? 마이너스 2 루트 5보다. 그 동그라미가 3x 플러스 y였잖아. 따라서 범위는 이렇게 된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루트 5, 최대값은 2 루트 5라고 결정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원이 이제 남아있는 게 뭔지 아시죠? 절대부등식의 활용. 의미가 뭐겠습니까? 막 갖다 물어보겠다 이거죠. 막 갖다 물어보겠다. 그죠? 네. 뒤섞어서 막 갖다 물어보겠다. 오케이? 그래서 앞부분에 나와 있던 설명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했었던 그대로 이용할 거니까 특별한 설명은 없는데 이제부터 뭘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냐면 제가 풀어드릴 거냐면 왜 얘를 써야 해요. 왜 얘를 써야 해.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초점을 계속 잡으세요. 그리고 너네가 집에 가서 문제를 푸실 때에도 내가 지금 왜 산수기를 쓰지? 내가 지금 왜 코시슈바를 쓰지? 라는 생각을 계속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3-6번 갑니다.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요거일 때 지금 웃음이 나오셔야 돼요. 이 조건은 막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진아 너무 인위적 웃고 있는 거 아니니 지금? 근데 진이하고 난주하고 왜 자리 바꿨어? 아, 원래 이랬어? 원래 진이가 저기 있었었는데 저번 주에? 아, 그럼 드디어 진이가 이제 인싸로 오기 시작하고 난주가 왕따로 가기. 자, 1번. 자, 이런 얘기는 길게 가면 애들이 또 원망하니까 빨리 문제 풀는 거 도망가야 돼 이렇게. 여기 있는 요식에 무슨 값 구하래요? 애들아 판단 그죠?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산수기에 써야겠다 힌트들이 막 보이세요? 양수란 조건 줬고요. 최소값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봤더니 역수의 관계에 있다. 곱하지면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산수기계를 써서 얘 최소값을 구해야겠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잘 봐. 내가 지금부터 일부러 잘못 풀 거야. 오케이. 아까 진짜 잘 들어야 돼. 아, 맞다. 선생님이 알려준 아이디어 중에는 여기는 이 새끼가 최소가 될 때와 여기는 이 새끼가 최소가 될 때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산수기계를 썼어요. 아, 뭐 0이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여기서 산수기계 썼더니 얘는 뭐보다 커 나왔습니까? 2배의 루트. 얘네도 곱하니까 얼마? 6xy. 까릿? 오케이. 이 상태에서 산수기계 썼어. 얘는 크거나 같아. 뭐보다? 2 루트 xy분의 24 이렇게요.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그럼 얘의 최소값은 얘고 얘의 최소값은 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최소값과 최소값을 곱했을 때 최소가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가장 작은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곱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얘네들을 곱해본 겁니다. 2루트니까 둘 다 4루트로 바뀔 거고요. 루트 안에 6xy랑 xy분의 24가 곱해졌겠네요. 그래서 xy 지워졌고요. 오케이? 얘들아 24는 6 곱하기 4지. 그럼 6과 만나서 6하나 기억날 거고 4는 2로 기억날 거야. 그럼 12가 나갈 거니까 얼마 되겠어? 48 이렇게 나오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48입니다. 5x.
내가 난 나쁜 선생님이야 이 말을 안 해야지 다음부터. 낫고 난 다음에 난 나빴어 이래야지 이제. 저 왜 틀렸음? 같은 게 아니라고요? 왜요? 아 찍었어요. 수줍은 자기 고백 찍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빨리. 맞았어요. 오 대반전. 그리고 난 나쁜 선생님이 맞았어 이러면서 막. 더 헷갈리게 해드릴까요? 이거 답이 49예요. 짝대기? 아, 등호. 예. 등호 뭐? 예? 왜요? 지금 애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답이 49라는 사실에 맞게끔 식을 조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애들이 말한 건 여기 짝대기 없애고 정사 조건 붙이자 이거예요. 지금 그건 49니까.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번 헷갈리게 힌트 하나 드릴게요. 아니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은 이유가 좀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오늘 납득하고 가셔야 돼요. 23-4번에 2번 문제. 잠깐만. 23-4번의 2번 문제를 뭐라고 필기해 두셨는지. 예, 23-4번의 2번 문제, 두 번째 문제. 등호 선입 조건이 뭐라고? 같으니까. 오늘 진이가 굉장히 그래도 감이 좋네. 얘기해 보세요, 유진이. 아니, 괜찮아요? 나머지 친구들도 지금 계속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거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이도 지금 아직까지 대답한 게 완벽하진 않으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는 제가 또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3-4번의 2번 문제는 제가 분명히 이 새끼 산수기가 따로 쓰고 이 새끼 산수기가 따로 쓴 다음에 풀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풀었어요. 그죠? 근데 그 문제 그렇게 풀어놓고 지금은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부족해요. 예, 저 표현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접근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얘하고 얘가 같을 때요. 그러면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면 2x랑 3y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근데 여기 등호 성립 조건은 얼마입니까? x분의 8과 y분의 3이 같을 때 이 식이 등호가 성립하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아까들아 얘 정리한 식은 2x가 3y가 같다는 건데 얘 정리한 식은 3x가 8y와 같을 때란 거죠. 그러면 여기 x와 여기 y가 서로 같은 값이 나와? 아니죠. 즉 얘 등호 성립 조건과 얘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이 값이 얘보다 큰 거는 맞아요. 여기는 이 값이 얘보다 큰 거는 맞는데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은 얘하고 얘가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 최소값과 얘 최소값을 무턱대고 곱해버리게 된다고 해서 그 값이 반드시 동시에 등장하냐?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등호 함부로 못 붙인다고 얘기했었죠.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이 지금과 같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이럴 때에는 다른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다른 접근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개해보는 거죠. 그냥. 이해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 식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틀렸습니다. 답이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좀 이따 이제 올바른 답을 구해보시면 아마 알게 될 건데 등호 성립 조건이 서로 달라서 틀렸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산수기하 평균은 지옥입니다. 이제 뭐 뭔지 아시겠어? 아마 RPM에 너희가 풀게 되는 책에 실려있는 산수기하 평균은요 바로 다이렉트 이런 문제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정석의 매력 중에 하나예요. 정석은 RPM하고 정석은 목적이 좀 많이 달라요. 정석은 정말 너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들을 실어놨어요. 그래 봐야 RPM은요 정말 연습 많이 시키라 문제를 많이 막 계속 풀리죠. 그냥 이렇게 막 풀어봐. 근데 너희들 입장에서 RPM 그냥 여러 번 푸는 게 좋다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필요한 거고 정석같이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생각 없이 수학한다고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너네 생각 없이 수학하면 그냥 그 점수 그대로 계속 가는 것밖에 없어. 온종일 수학 문제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점수는 안 올라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러시면 내가 지금 얘 등호 성립 조건과 얘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를 전개할 수밖에 없어요. 전개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2x랑 x분의 8이랑 곱하니까 얼마 남아? 16 남지. 오케이? 2x랑 y분의 3 곱하니까 얼마 남아? y분의 6x 남죠. 3y랑 x분의 8 곱하니까 얼마 남아? x분의 24y 남죠. 마지막으로 3y랑 y분의 3 곱하니까 얼마 남아? 9 남죠. 그럼 아가들아 생각 16과 9를 더한 값이 25일 것이고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거고 결국에 남아있는 값을 얼마라고 하시면 y분의 6x 더하기 x분의 24y만 남은 거 아니야? 나는 여기 있는 이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전체적인 최소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녹색 밑줄 친 이 부분의 최소값을 구해보겠다라는 거야. 뭘로? 산수기하로. 2배의 루트 얘네들의 곱을 했더니 y는 없어지고 x도 없어져서 뭐만 남아? 6 곱하기 24만 남는다 이해하셨어? 아까 전에 썼던 것처럼 24는 6 곱하기 4니까 6 만나서 6 나갈 거고 4는 2로 나가겠다 됐어? 그래서 6하고 2 나갔으니까 12 나갔을 것이고 2 곱해진 거 얼마? 24라고. 녹색 밑줄 친 부분의 최소값이 24라는 얘기는 25와 24가 만나서 최소값이 얼마다? 49가 최소값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음둥. 자, 두 번째 문제 더 가봅시다. 삼 x 플러스 2y가 11대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의 무슨 값? 최대값.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너희가 생각이 진짜 많아질 문제예요. 이게 수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문제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두 가지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할 게 너무 많아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지금 이번 상황은요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죠. 일단 질문 하나 합시다. 이거 산수기하로 풀릴 수 있을까? 산수기하로 풀릴 수 있는 조건은 돼요? 산수기하로 풀릴 수 있다는 얘기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고요? 양수고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봤다. 그런 상황입니까? 두 번째, 아마 코시-슈바르츠를 좀 감명 깊게 들었던 친구는 선생님 루트 3x랑 3x가 제곱관계에 있어요. 루트 2y랑 2y가 제곱관계에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보이면서 이거 코시-슈바르츠로 풀리지 않아요? 어차피 양수도 실수의 한 종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산수기하로도 풀릴 것 같고 코시-슈바르츠도 풀릴 것 같은 그때 일단 산수기하부터 가봅시다.
산수계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요. 내가 여기 있는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잠깐 k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양변을 제곱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이 나옵니까? 얘 제곱했더니 3x 나오시고요. 두 번째 얘 제곱했더니 2y 나오시고요. 두 번째 2배의 루트 6xy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게 얼마예요? k제곱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3x 플러스 2y가 문제에서 얼마나 줬냐면 10이라고 줬죠. 결국에 얘는 10 더하기 2 루트 6xy 된다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k제곱이요. 됩니까? 제곱해서 정리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그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에 뭘 구해달라고 했어? 최대값을 물어봤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니? 자, 잘 따라와. 얘가 k라고 그랬단 말이야. 따라서 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값의 최대값을 묻고 싶은 거야. 근데 난 지금 그걸 제곱했어. 얘들아, k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k 제곱했어. 그래도 최대값은 그대로 유지되겠지. 이해하시겠어? 여기 있는 이 값의 최대값을 묻는 경우는 결국에 여기 있는 이 값의 최대값을 묻는 거와 똑같다. 이해하시겠어? 결국에 k제곱의 최대값을 묻고 있는 거는 뭐의 최대값을 묻고 있는 거야? 10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얘의 최대값을 묻는 거지. 이 말 이해하시겠어? 다시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해 안 되는 얘기해.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 여기 있는 이 식. 근데 이 식에 무슨 값을 물었어? 최대값. 근데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양변을 제곱해도 최대값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해하셨어? k제곱이 구해지긴 하겠지만 k값을 못 구하는 건 아니잖아. 제곱값이 구해지면 루트 씌우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여기까지 삼박됐니? 따라서 k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k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 거지. 그 k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얘랑 같은 식이니까, 그리고 10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결국에 이게 최대가 됐을 때 k제곱이 최대가 될 것이고 k제곱이 최대됐을 때 k가 최대되겠다. 이해하시겠어? 됐시요? 여기까지 삼박됐습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k제곱의 최대값은 이 루트 6xy의 최대값을 알아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k제곱이라는 값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값의 최대값을 알아야 한다고. 됐냐? 그리고 그 k값의 최대값을 알게 되면 거기에 루트 씌운 게 k 최대값이 될 거 아니야. 결국에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얘의 최대값이었는데 걔를 정리하다 보니까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 거지. 느낌이 싸하기 시작한 게 이건 곱하기잖아. 오케이? 우리 산수기하 평균의 특징이 뭐냐면 덧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꾼다고 했던 거 기억나?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산수기하 평균이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는 이 식의 최대값이 얘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냐? 됐니요? 야, 그리고 아가들아, 여기서 2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6이라고, 루트 안에는 6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상수니까 얘네들 역할 없어. 결국에 이 말은 뭐랑 똑같냐면 루트 xy의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이 말 아시겠어? 당연히 그거의 최대값 알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식은 누구냐면 걔네들 덧셈식인데 걔네들 덧셈 조건 딱 하라고 있단 말이야, 이 새끼. 동그라미 자리에 3x 세모 자리에 2y 갖다 집어넣으시면 오케이?
좌변에 있는 식의 결과는 3x 플러스 2y니까 얼마로 바뀌어? 10으로 바뀔 것이고 우변은 뭐가 돼? 2배의 루트. 요거 정리하시니까 얼마야? 6xy네. 됐니요? 아가들 생각, 여기는 이 새끼가 최대값이 얼마란 얘기야? 10이요. 근데 그 새끼가 얘잖아. 따라서 여기는 이 값이 얼마일 때 최대값이 된다고? 10일 때. 그럼 k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20. k제곱이 20이라는 얘기는 k는 얼마란 얘기야? 루트 20, 2루트. 이해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한 번 더 갑니다. 산수계로 풀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산수계로 왜 풀 수 있었는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실수라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었고요. 오케이. 두 번째 덧셈식을 줬고요. 세 번째 걔네들의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산수계를 풀어보겠다는 생각 갖고 접근한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내가 아까 전 쟤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도 했었었냐면 어라? 루트 3x랑 루트 2y 그리고 문제에서 준 게 3x랑 2y네. 그럼 얘가 제곱관계에 있으니까 뭐를 써보는 것도 한번 나쁘지 않겠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는 코시-슈바르츠로 가보려고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고 갑시다.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네모 별 크거나 같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의 완전제곱.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왼쪽에 보이고 있는 이 식들은 다 제곱식들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 제곱이 없는 식입니다. 오케이? 그럼 아가들아, 너희가 알고 있는 식이 이 새끼의 and 이 새끼인데 루트 3x와 3x 중에 누가 제곱의 입자를 갖고 있어? 3x. 오케이? 그러면 동그라미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냐? 3x 집어넣겠다고? 동그라미 자리에다 뭐 집어넣냐? 루트 3x를 제곱한 게 얘랑 함께? 물론 루트 3을 집어넣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루트 3x 집어넣으셔도 돼요. 으유라는 표정도 잘 보세요. 세모에다가 루트 2y 집어넣으셨어요. 됐어요? 내가 알고 싶은 게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죠. 선생님 그렇게 한 방에 욕심쟁이처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1 곱하면 되걸랑요. 여기다가 1 곱하면 되걸랑요. 됐음둥? 보세요. 루트 3x를 똑같이 동그라미에다 집어넣은 거지. 오케이? 루트 2y를 똑같이 세모에다 집어넣은 거지. 오케이? 네모는 1이니까 여기 1이고 여기 1이지. 오케이? 이거 전개하시면 루트 3x 전개하시니까 얼마 나와? 3x 더하기 루트 2y 제곱하니까 2y 나와지. 됐징? 여기는 1제곱 더하기 1제곱이니까 얼마야? 2징? 얘는 크거나 같징? 얼마보다?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무엇보다? 완전제곱보다. 됐음? 생각이 얼마? 좌변 얼마? 오케이? 여기가 20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 새끼의 최대값이야. 동그라미 완전제곱이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대값은 동그라미는 루트 20보단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20보단 크거나 같아. 여기까지 하셨어? 지금 동그라미 자리에 있는 게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여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와 양수를 더한 게 마이너스 루트 20보다 큰 게 아니라 0보다 커서 얘는 별 의미가 없어. 그런데 최대값은 아까 전과 똑같아요.
얘가 양수지. 얘도 양수지. 양수와 양수를 더한 게 마이너스 루트 20보다 크다가 별 의미가 없어. 0보다 크니까. 오케이? 그런데 최대값은 여기서 동일하게 구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얘들아, 지금 내들 표정은 저 새끼는 왜 둘 다 알려서 날 두 번 괴롭힐까인데, 산술기하와 코시-슈바르츠 분식을 풀다가 가장 마지막에 가장 너희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산술기하를 선택해야 돼, 코시-슈바르츠를 선택해야 돼. 산술기하와 코시-슈바르츠 중에서 잘못 선택하면 문제를 못 풀어간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산술기하를 풀어야 될 문제를 코시-슈바르츠를 아무리 고민해야 문제가 안 풀릴 거야, 코시-슈바르츠 아무리 고민해봐야 안 풀릴 거야, 이런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보여줬지, 산술기하든 코시-슈바르츠든 문제에 주어진 특징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어떤 식으로도 풀려. 동일한 문제를 산술기하로도 풀 수가 있고 코시-슈바르츠로도 풀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양쪽의 풀을 반드시 같이 고민해 두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시요? 됐냐? 오늘 영상 잘 팔리겠네. 어려우니까 와서 듣고 있는 거겠죠. 쉬우면 집에서 자고 있겠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23-7번. 자, xy가 x도 y도 0보다 크고요. 두 번째 xy가 얼마일 때? 6일 때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의 최소값과 이때 xy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얘는 특징이 살아 숨쉬죠. 그냥 눈에 띄는 조건들 뭐예요? 양수 일단 보여줬고요. 두 번째 최소값이란 말 보였어요. 머릿속에 산술기가 쓸까 코시-슈바르츠 쓸까 이런 고민이 시작됐는데, 너희들의 판단은? 제곱이 보이면 코시-슈바르츠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준 게 얘죠. 산술기에 대한 판정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산술기의 특징이 덧셈식과 곱셈식 사이 관계라고 했잖아요. 코시-슈바르츠는 제곱과 제곱이 아닌 수들의 관계예요. 만약에 얘를 주고 난 다음에 뭐 2x 더하기 3y 이렇게 물어봤으면 코시-슈바르츠 갔을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산술기야. 오케이? 갑니다.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그거랑 같다. 2배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는 이라고 갖다 쓰시고, 동그라미 자리 얼마 집어넣을래? 4x제곱. 세모자리 얼마 갖다 집어넣을래? 9y제곱. 그럼 당연히 여기 어떻게 될래? 4x제곱 곱하기 9y제곱. 9, 4, 36은 루트 밖으로 6으로 이렇게 나갈까? 그래서 2 곱하기 6이 일단 나왔고, 루트 안에가 루트 x제곱 곱하기 y제곱이잖아. 그러면 xy 콜? 까릿? 근데 xy가 얼마? 6. 그래서 2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얼마? 72. 아, 여기는 이 새끼의 최소값은 얼마? 까지 됐어? 그럼 질문에 최소값과까지는 대답했죠. 두 번째, 언제 그게 성립하는가? 어느 xy일 때 그게 되는가라는 질문도 있죠. 그게 바로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 되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언제 된다고 해서 산술기의 평균은 얘하고 얘가 같을 때. 따라서 4x제곱이 9y제곱과 같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가 2x제곱이고 여기가 3y제곱이잖아. 따라서 2x가 뭐랑 같을 때? 3y랑 같던가, 혹은 2x가 뭐랑 같을 때? 마이너스 3y랑 같을 때까지 이해하셨어? 근데 아가들아, xy는 다 무슨 수야? 반대부호면 난리남. 됐어? 따라서 2x가 3y랑 같을 때 성립하는데, 문제에서는 언제 성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xy가 얼마입니까지 물어봤어. 오케이? 막 생각해봐.
2x와 3y가 같다는 뜻은 여기는 이 새끼나 여기는 이 새끼나 다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4x 제곱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9y 제곱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 따라서 얘가 4x 제곱이면 얘도 얼마다? 4x 제곱. 그럼 얼마 좌변이? 8x 제곱이 최소값이 얼마야? 72잖아. 따라서 양변 8로 나누시고 9 남을 거고, 따라서 x값은 풀마 3인데 양수니까 3 된다 콜. x가 3이 돼버리면 아가들아 갖다 집어넣어봐. 3 집어넣었더니 y 얼마 나와? 되십니까? x는 3이고 y는 2일 때 등호 성립합니다. 되시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다? 아주 조금 이제 또 할만한데 라는 느낌이 들 이 타이밍에 다시 너희들을 질근질근 밟아가지고 2번 문제가 등장합니다. 어려워요. 산수기가 진짜 많이 어려워요. 너희가 그래도 내가 조금 참 재밌다라고 하는 게 아마 예진쌤은 겪어봐서 알 건데 산수기가 들으면서 그나마 지금 가장 표정이 밝은 축에 속해요. 매년 고3, 고1들한테 산수기를 가르치면서 애들 표정 딱 뭐였었냐면 아 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표정들이었는데 지금 너희들 그래도 수화도 해가면서 막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일 때 양수일 때 조건 시작했고요. x 플러스 y가 얼마다? 4라는 조건도 주셨네요. 자 이때 x분의 y 플러스 1 더하기 y분의 x 플러스 1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리고 그때 xy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의 무슨 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얘들아 이거랑 좀 비교할 만한 아이디어를 하나 좀 기억하고 있었는데 잘 봐요. 이거랑 비교해야 돼. 이거랑 비교. 어떤 걸 비교할 수 있어야 되냐면 가끔 너희가 문제를 풀려보면요 이런 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x 플러스 1분의 y 더하기 y 플러스 1분의 x 뭐 이런 식의 표현할 때가 있어요. 아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문제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의 최소값을 구하라. 아가들 요거 잠깐 봐봐. 내가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x는 당연히 양수한 조건이 있는 상태예요. 이거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 산수기하평균을 써보면 2배의 루트 얘네들 곱한 게 얼마야? x 플러스 1분의 x. 기분이 되게 나쁘죠. 산수기하평균은 일단 곱해졌을 때 뭔가 좀 소거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날아가고 숫자만 남고 이런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얘는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죠? 이거 뭐야 어떻게 풀어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보통 많이 쓰냐면 이렇게 많이 풀어요. 봐봐. 이게 안 날아가니까 이걸 날아가게 하고 싶으면 여기는 이 식을 날아가게 하고 싶으면 분자에 얼마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플러스 1 있었으면 좋겠지. 그래서 아무 데도 써있진 않지만 여기가 x 플러스 1이네. 그럼 얘랑 똑같은 새끼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야. 곱해졌을 때 소거되게. 그래서 플러스 1 시켜버리고 마이너스 1 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산수기가 써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 여기서 산수기가 써버리면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얘네도 곱하니까 얼마? 1 이해하셨니? 그러면은 얘의 최소값은 얼마? 2인데 오케이? 그 2에서 1 빼라고 했으니까 최소값 얼마?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럼 얘랑 뭘 비교해야 돼요? 라고 하시면 애들이 이제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분수식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잘 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를 이제부터 비교해 볼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얘 분모가 x 플러스 1이어서야. 오케이? 얘 분모가 x 플러스 1이어서 이게 가능했던 거야. 그러니까 분자를 조작하는 건 쉽거든. 오케이? 근데 얘는 분자가 지금 x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를 x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거든? 여기다 플러스 1을 쓸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여기다 플러스 1 쓰고 마이너스 1 쓰는 거 의미가 없어 얘들아. 분모를 조작하는 거 의미가 없다고. 분모는 그냥 둔 상태에서 분자를 조작한다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얘는 비슷해 보이는 아이디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달라. 요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이 말 아시겠니? 오케이? 됐어요.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거? 얘는 어떻게 조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여기도 플러스 1 시키고 산수기가 쓰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아, 분모에 네 마음대로 1 썼다가 인생도 같이 날아간다. 아시겠지? 오케이? 그러니 뭐요? x분의 1, y분의 1을 뺀다고요? 이렇게 끊어서? 아니 그건 좀 이따 말해줄게요. 뭐 의미 있는 말인데 제가 일단 요거부터 이해하세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다르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자 지금부터 잘 봐. 내가 이게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다르다, 내가 분모를 조작하는 건 힘들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식을 봤을 때 나한테 두 가지 아이디어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수식인데, 분수식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아이디어 중 하나는 뭐냐면 분자가 덧셈 또는 뺄셈 연결됐을 때 얘네들을 분리시켜서 볼 수 있다가 당연히 아이디어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분리시키냐면 첫 번째 x분의 y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두 번째는 y분의 x 더하기 y분의 1이라고 써지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가들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요 식기랑 요 식기가, 오케이? 요 식기랑 요 식기가 역수관계에 있네요 선생님. 산수기가 쓰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그래서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라고 하는 놈 따로 모으시고, 두 번째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라는 놈을 따로 모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는 산수기계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얘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1. 됐죠? 근데 어머 이 새끼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고민이죠. 오케이? 그럼 잘 들어 얘들아. 내가 현재 이 식에서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아까 전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하나의 아이디어가 그건데, 내가 분수식을 만났을 때, 유리식을 만났을 때 타당이 지당이 떠올려야 될 아이디어 첫 번째는 분자가 덧셈 또는 뺄셈으로 연결됐을 때 끊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건 맞아. 근데 그걸 했을 때 또다시 이 상태로 보면 여기 똑같은 아이디어가 된단 말이야. 분수식이 2개 이상 있다. 뭐 할 수밖에 없다? 통분할 수밖에 없다. 즉 여기서 어차피 통분해야 돼. 그럴 거면 여기서 통분한 것도 나쁘진 않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여기서 통분도 한번 해볼게. 요거 통분한 식이 어떻게 되니? x, y가 분모고 얘하고 얘 곱해지고 얘하고 얘 곱해지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식은 y제곱 플러스 y,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 나온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럼 아가들 잘 볼래?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x 플러스 y 더하기, 뭐야? 뭔 더하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아까들아 여기는 이 식은 뭘로 바뀌어? x 플러스 y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xy로 바뀌지. 따라서 너희는 옆에 써. 난 그냥 여기다 쓸게. x 플러스 y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xy 나오지. 됐니? 그럼 아까들 이제 다 끝났어. x 플러스 y가 얼마야? 여기도? 오케이? 됐니? 결국에 나한테 남은 게 뭐냐면 이 식이 남은 거야. xy분의 4제곱 더하기 4니까 얼마? 20이랑 얼마? 마이너스 2. 결국에 이 식이랑 똑같은 거지. 왜요? 라고 보시면 잡아. 얘 통분 맞아 해볼게. xy분의 얼마? 이해했어? 근데 xy가 얼마라고? x 플러스 y가?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최종 결과가 xy가 남았다는 거잖아. xy가 어디 남았어? xy가 어디 남았어? 분모에 남았다고. 자, 이제 마지막. 나는 이 값에 무슨 값을 구해달라? 최소값을 구하려고 결과를 봤더니 첫 번째 식은 요 상황과 요 상황이 남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요 상황이 남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시각 이 시각 결과가 지금 다르다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을 건데 결과 다른 이유가 좀 이따 말해줄게. 오케이? 결과 다른 이유 좀 이따 말해줄게. 여기는 이 식을 갖고 이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면 봐봐. 최소값 거라고 했는데 xy분의 20 마이너스 2 이렇게 남았는데 이 값에 무슨 값을 구해달라고? 이게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xy 최대값 수가란 문제로 바뀌는 거야. xy가 최대화 됐을 때 이 앞에 있는 게 최소화 될 것이고 그게 최소였을 때 전체로 최소화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결국에 내가 기깔나게 여기까지 왔던 건 뭐냐면 xy의 뭐 구하라? 최대구하라는 얘기야. xy가 가장 클 때 이 값이 가장 작을 것이고 이 값이 가장 작을 때 전체적으로 가장 작을 테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결국에 덧셈 주고 곱셈의 최대 물어봤네. 허무하게 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습니다. 2배의 루트 xy보다. x 플러스 y는 얼마요? 4요. 2로 나누니까 얼마요? 2요. 제곱하니까 얼마요? 4요. xy의 최대값은 4였네요. 여기다 4 갖다 집어넣었더니 얼마요? 5요. 5에서 2 빼니까 얼마요? 3이 답이네요.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됩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손상님, 근데요. 여기 쓸 부분 다 썼니? 자,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풀었던 여기 있는 이 부분 갈게. 선생님, 근데요. 아까 전에 여기서 풀으셨을 때는 아까 전에 얘가 2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서 산수기가 쓰시면은 그 정리하시면 xy 더하기 이거분의 4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똑같이 봅시다. 얘의 최대가 얘의 최소화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의 최대값이 얼마라고요? 4 더하기 4 얼마? 네, 이렇게. 뭐야? 이거랑 이거 같다고 해서 나온다고요? 그렇게 푸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 그렇게 푸지 마세요.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아까 선생님이 이거 틀리다고 하셨잖아요. 예, 틀려요. 지금 답이 3으로 나와서 되게 신기하고 계실 건데 틀려요. 왜요? 자, 이거 마지막 꼭 생각하세요.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이식 정리했을 때는 뭐가 나왔었냐면 xy분의 얼마?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나왔죠. 산수기가 몇 번 썼어요? 한 번 썼죠. 지금 이식은 산수기가 몇 번 썼어요? 2번 썼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지금 산수기의 평균에서 등호 성립 조건이 여기일 때나 여기일 때나 똑같아요. xy가 1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답이 맞아 떨어진 거지. 만약에 여기가 2y였으면 이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등호 성립 조건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산수기하를 2번 이상 연달아 쓰려고 할 때는 너희가 필수적으로 뭘 반드시 확인해 보시냐면 등호 성립 조건 꼭 확인하셔야 돼요. 따라서 내가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풀어서 끝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풀게 되면 너희 서술형 쓸 때 등호 성립 조건 따져주지 않으면 무조건 나가립니다. 이건 산수기하 2번 써놓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2번 써놓고 등호 성립 조건 얘기 꺼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답은 3 이렇게 하면 답이 맞아도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산술기하는 가능하면 적게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그 산술기하 쓸 때마다 등호 성립 조건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사실 더 간단한 풀은 얘가 더 간단한 거예요. 지금 얘를 처음에 통분해서 들어가는 게.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내가 그날 선택이 이럴 수 있잖아요. 분모 분자가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산술기하 2번 써야 되는 거네. 그럼 당황하지 말고 등호 성립 조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고. 등호 성립 조건. 이거 확인 안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요. 얘하고 얘하고 언제 같아져요? 라고 하시면 x제곱하고 y제곱이 같을 때니까 x하고 y가 같을 때겠죠. x는 1이 아니라 y는 1이 아니라 x, y 같아질 때겠죠. 이때는요. x분의 1과 y분의 1이 같을 때겠죠. 이렇게 보니까 x랑 y랑 같으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등호 성립 조건과 이 등호 성립 조건이 같으니까 되는 거죠.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그거까지 만약에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가 보려면 얘 최소값을 갖다 써보셔야 돼요. 봐봐. x하고 y가 같다는 것까지는 찾아냈죠. 근데 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보다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은데 2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보시면은 얘가 얼마일 때? 예, 1일 때겠죠. 얘도 1일 때겠네요. 게다가 얘도 얘랑 같은데 얘네들 선입 조건이 얼마였었죠? x와 y가 같다는 거잖아요. 이거 안 나오는데? y는 x랑 같다는 것만 나와요. 그냥 계속. 아니다. 여기가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얘가 1이겠네요. 그냥 같다만 나오네요. x, y가 1, 2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x와 y가 같다만 나오지. 그러면 얘가 1이 돼버리니까. 실제로 x가 1이고 y가 1인지 x가 2고 y가 2인지는 안 나온다고 지금. 예, 지금 현재 유식에서는 몰라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됩니까? 애들 표정이 다 뭐야? 영상 파실 때 예, 그 사인지 하나 껴드린 다음에 잘 팔릴 것 같은데? 어저께 호날두 우리나라 왔다 그냥 가가지고 지금 욕먹고 있잖아. 엊그저께인가? 축구하러 네, 갔어요. 욕 더럽게 먹고. 축구 안 뛰고 그냥 갔어요. 그거 지금 난리 났는데 인터넷에 뭐 사기라 어쩌다. 무시당한 거죠 그냥 뭐. 우리나라 무시한 거예요? 진짜 인도 쓰레기. 예. 되게 웃긴 게 그 어저께 일어났었던 일을 그냥 팩트 순서대로만 이렇게 예를 들면 페스타라고 하는 회사에서 호날두가 한국 유벤투스라고 하는 축구팀인데 이 팀이 한국에 와서 친선 경기 한다고 연락이 와갖고 친선 경기를 진행한 거야. 사람들이 처음에 안 믿었어. 호날두가 온다고 흥 이러면서. 호날두가 우리나라 올 리가 없잖아. 근데 보니까 진짜로 온대. 게다가 계약 조건이 45분 동안 출전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갖고 게이드 결국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열광적으로 6만 5천 표를 팔았대요. 그 축구 관람을 위해서. 제일 상위권이 40만 원짜리 표가 90분 동안 경기 보려고 40만 원짜리 표를 산 거예요. 그리고 예, 사인회도 그 축구 경기 하기 전에 사인회도 진행을 할 거다. 사인회 끝나고 축구에서 호날두가 45분 이상 반드시 뛸 거다라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사인회는 안 왔어요. 예, 사인회는 안 오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비행기가 연착했대. 중국에서 일로 오는데. 근데 뭐 그 호날두 잘못은 아니니까라면서 이제 그래도 부들부들 걸면 참고 있었었는데 전반전 내내 안 나왔대요. 예, 전반전 내내 안 나오니까 이제 후반전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을 한 거지 사람들이. 45분 뛰게끔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래갖고 다들 막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고 막 있었는데 후반전이 시작됐는데 호날두가 없대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왜 안 나오는지 의문이 막 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막 점점 가면 갈수록 왜 안 나오냐면서 사람들이 호날두를 계속 연호했대. 호날두 하면서. 근데 후반 끝나기 10분 전까지 호날두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래. 그래서 사람들 개빡치 그때부터 이제 계속 앉아 있었대요. 어저께가 엊그저께. 그 왜 앉아 있었냐는 건 몸 상태가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엄밀한 건 몰라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 이제 10분이 남았을 때까지 호날두가 움직일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열이 받았고 그때부터는 메시를 외치기 시작했대요. 메시를. 씨, 듣고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말이 많은 게 이거 사기 아니냐. 이거 호날두가 축구 뛰는 거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하게 아마 이거 법정상 갈 것 같긴 해요. 대한민국 축구협회랑 이 유벤투스 팀이랑. 근데 유벤투스가 내가 봤을 땐 지금 지대로 똥 싼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진짜 국격이 꼭 나중에 열심히 하셔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려주세요. 일본 새끼들도 그렇고 이탈리아 새끼들도 그렇고. 응?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있죠? 뭐 보여줘야 돼. 그 얘기도 하나 있더라고. 요즘 또 재밌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유니클로? 유니클로 아무도 옷 안 산다고 불매운동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일간 베스트 1배 애들이 유니클로 가서 싹쓸이온 영상을 이렇게 1배 애들이 유니클로 가서 막 양말부터 시작해서 옷을 잔뜩 사온 거를 이렇게 사온 인증 사진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밑에 니플로 와 이제부터 유니클로 입으면 1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1배가 고난이도를 불매운동을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왜냐면 유니클로 옷을 입는 순간 자기가 1배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니클로를 사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 여러분들 유니클로 사신 것도 입고 다니지 마세요. 지금 잘못 입고 다니다가 1배로 낙인 받아요. 지금 이거 유니클로네, 너 1배니? 막 이러면서.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갈 일이 아니었었는데 그 유니클로 임원진이 미친놈이었었지. 그게 팡 터진 게 뭐냐면 일본이 먼저 지랄을 했어요. 우리나라한테 수출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왜 저래? 라고 했는데 그 불매운동이 그때만 해도 일어났을 때, 이 얘기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불매운동 자체를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 않았었어요. 예. 그냥 뭐 내가 필요한 생필품 정도는 사는 거는 당연하다, 뭐 이 정도 인식을 갖고 있었었는데, 유니클로 거기다 기름을 부었던 게 뭐냐면, 유니클로 임원진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던 중에 사람들이 유니클로의 불매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새끼가 한단 말이, 지금까지 그런 게 성공한 적도 없었고 별거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빡이 지대로 친 거지. 별일 아니라고 본다? 내가 별일이 뭔지 보여줄게. 사과해서 늦었죠. 이제는 늦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사과하는 건 사실 이제 자기네 물건 사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왜 그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거기다 1배까지 사기 시작했으면 왜 내가 1배가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 자, 갑시다.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네, 후딱 풉시다. 이거 후딱 풀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경우에서 나갑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루트 3인,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가 루트 3인 원 중에서,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중에서라고 했어요. 그럼 아가들아, 여기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놔 볼게요. 이렇게. 자, 직사각형 그려놓고 난 다음에 당연히 저 넓이가 최대인 것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넓이가 최대인 직사각형을 구하기 위해서 저 두 변의 길이를 x하고 y라고 놓겠습니다.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를 우리 x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를 y라고 잠깐 놔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나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우리가 이 정도 알고 있죠, 아가들아. 여기가 지금 직각이잖아요, 직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오케이?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원의 뭐가 돼버립니까? 지름이 돼버리죠. 그러면 너희가 지금 바로 찾아낼 수 있는 조건식이 하나가 있죠.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피타고라스. 그렇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얼마가 돼요? 빗변의 제곱인데 여기서까지 얼마입니까? 예, 2루트 3의 제곱이니까 12 이렇게 나오시겠죠. 이 조건을 주고 난 다음에 너희한테 뭘 물어본 거냐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요. 직사각형 넓이는 뭔데요? xy의 최대값이요.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들에 비하면 이건 진짜 아주 그냥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거 써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코시요? 산수기 하죠. 예, 곱하기 덧셈. 코시는 여기다가 x 플러스 y 값을 물어봤을 거라니까요. 제곱식에 관계 있는 걸. 코시를 좋아한다고요?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코시를. 아, 이름이 특이해서. 아, 이름 특이하면 좋아하십니까? 그럼 나 되게 좋아하겠네. 나 이름 되게 특이한데. 아니라고요? 야, 난주도 체크리스트야 너. 알겠지? 독특이, 유진이, 난주 이 세 명 알겠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요, 문제 조건에서 뭐 물론 x, y가 변의 길이니까 양수관계 보장이 되기도 하지만 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장하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2배의 루트 x제곱 y제곱일 것이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얘는 기에 나올 때 2xy로 기 나오겠죠. 난 여기는 요 새끼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당연히 얘가 최대값이 될 건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얼마입니까? 12. 2로 나누시니까 얼마입니까? 6. 여기까지 쉽죠.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걔가 뭐가 됨을 보이고 정사각형이 됨을 보이고라고 했어요.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값을 갖는 순간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의미일 것이고, 등호 성립 조건은 얘하고 얘가 뭐 할 때? 같을 때 아닙니까? 따라서 x제곱 y제곱 같다라는 뜻일 거고요.
당연히 x, y는 같은 부호일 거니까 x와 y가 어떻다? 같다. x, y가 같다는 얘기는 변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니까 뭐가 된다? 정사가 된다. 됐습니까? 우리 난주가 좋아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갑시다. 아, 이거 말해주고 시작하면 재미없는데. 23-9번 라스트. 배고파요. 아우 배고파요. 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4하고 6인 직사각형 빗변 위에 점 P가 있는데 점 P에서 빗변이 아닌 두 변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각각 스몰 ab라고 할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문제예요. 무슨 개소리예요? 라고 하시면 직사각형이 하나 있대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가로의 길이가 4하고 6이라고 해서 얘가 6, 얘가 4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빗변 위에 점 P가 있답니다. 여기 어딘가 점 P가 이렇게 있대요. 여기까지 되셨죠? 오겐기 데스까? 예. 그게 점 P에서 그 빗변이 아닌 두 변에 각각 내린 수선의 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를 각각 뭐라고 하자? A하고 B라고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A라고 할게요. 여기 잠깐 B라고 놓고. 오케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대값.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조금 생각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봐보세요. 되게 독특하게 짓거리를 하라는데 우리가 사실 이런 그림 보면 제일 많이 하는 행위는 사실 뭐냐면요. 닮음이에요. 닮음.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와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가 몇 대 몇? 2대 3이다.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와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라는 걸 위해서 A와 B에 관련되어 있는 식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변의 길이가 B다. 여기는 요 변의 길이가 A의 2대 3 관계 있는 변의 길이다. 걔네들 더한 게 6이다. 얘네들 더한 게 4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정상적인 얘기인데 얘는 그 풀이 말고 다른 좀 약간 다른 결의 풀이에요. 큰 삼각형의 넓이가 뭡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큰 삼각형의 넓이가 뭡니까? 얼마예요 이거? 그렇죠. 이거 12죠. 근데 걔는 어떻게 쪼갤 수 있습니까? 라고 보시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 하나랑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 하나의 넓이 합으로 쪼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노란색인 상황. 그러면 이 삼각형은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B고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이 길이가 얼마예요? A잖아요. 오케이? 요 변의 길이 얼마입니까? 4고요. 요 변의 길이 얼마예요? 6이잖아요. 그럼 아가들아 이 삼각형의 넓이 얼마예요? 2B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3A죠. 됐어요? 즉 2의 2B 더하기 3A가 얼마다? 12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 찾는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요 조건을 주고 요거에 무슨 값을 물어본 거예요? 최소값이. 란주 얘는 뭐 썰까? 얘는 코시-슈바르츠예요. 왜요? 라고 하시면은 덧셈식인데 A, B의 차수가 1차고요. 덧셈식인데 A, B의 차수가 2차로 바뀌었으니까요. 즉 차수가 제곱으로 띄고 있을 때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리겠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가 또 2AB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선수가 갔을 거예요. 오케이? 코시-슈바르츠가 판단되면요. 코시-슈바르츠 관련되어 있는 식을 쓰고 가자니까요. 동그라미 제곱, 세모 제곱. 우리 난주하시면 이거 좋아한다는 거잖아. 네모 제곱, 별의 제곱. 오케이?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3A 플러스 2B가 얼마? 12인 거 여기 써놨게요. 그 다음에 얘가 뭐랑 같아져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제곱. 야 아가들아 1차식이 뭐야? 3a 플러스 2b지? 아 가로 왜 이쪽에 갖다 붙었죠? 오케이. 동그라미 그러니까 3a 플러스 2b가 1차식이니까 지금 여기다 어떻게 배치할지 느낌 오세요? 어떻게 배치할 거예요? a에다가 그래요 3a 돼요. 되는데 3a를 여기다 넣으면 얘가 뭐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매번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 나오는 게 누구냐는 거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는 얼마 되겠어요? 2b. 그럼 동그라미가 3이니까 여기다가 3, 세모가 2니까 여기다가 2, 네모가 a니까 여기다가 a, 별이 b니까 여기다가 b 갖다 집어넣겠다 콜? 그럼 이 식은 9 더하기 4니까 얼마 나와요? 13 나오실 거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놈은 3a 플러스 2b가 12라고 했으니까 12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은 뭐가 됩니까? 13분의 144 이렇게 나오시고 이해하시겠어요?